2. Waking up. 못질도 하나 못하는 남편이 아니 집을 짓겠대요. 이게 정말 못질도 못하던 분의 솜씨라고요? Bowl of cornflakes on a side of eggs on my 정말 무식해서 용감했던 그런 순간들이었고 way. 이 한옥학교 한 10년은 다니신 거 아니에요? I feel like brand new. 그런 너튜브 자료를 거의 뭐 한 100편 가까이 그것도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 아니 그게 정말 가능하다고요? Like I can do. 전문가 아니셨어요, 원래? 전생에 좀 인연이 있지 않았나. 아우 너무 궁금하다. 이 금손의 비결. 저는 놀라죠. 말만 하면 남편은 거기에 대한 이제 다 사이즈 계산이 나와요. 척 보면 딱 바로 각이 나오는 이 집 남편은 또 어떤 실력자길래? 수도 저는 아니고 하니까 좀 쉽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죠. 아니 목수도 아닌데 20년 된 낡은 주택을 혼자서 뚝딱뚝딱 근사하게 바꾼 비결 대체 뭔가요? 두려움 없이 이거 이렇게 하면은 재밌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 하면은 거의 다 되는 것 같아요. 뒤늦게 숨은 재능을 발견해 나만의 집 짓기에 성공한 제야의 고수들 오늘 기대되는데요. 풍덩 뛰어들고픈 청명한 가을날 계절처럼 설레는 발걸음으로 숨은 고수를 찾아 경북 경주에 왔습니다. 진짜 시골이다. 진정한 고수는 속세보단 초야에 묻혀있는 법이라지만은 그래도 이거 너무 골짜기 아닌가요? 이게 오늘은 건축 탐구가 아니라 건축 탐험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점점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공사 차량 드나들기도 비좁았을 것 같은 첩첩 외길 끝. 저긴가 보다. 아, 이제야 찾은 것 같습니다. 정원이 엄청나게 아름다운 그런 한옥집이에요. 정성껏 가꾼 정원이 화사한 얼굴로 환대해주는 집. 예쁜 정원과 잘 어우러지는 한옥이네요. 이 산세, 이 자연에, 이 동네에 맞는 그런 집이 아주 정말 멋있게 자리를 잡은 것 같아서 이제 한번 들어가서 정말 본격적으로 탐구를 해보겠습니다. 기역자 구조의 아담한 한옥. 가을 햇살 드리운 쪽마르며 맵시 있게 살풋 들린 추녀가 정말 운치 있네요. 이 집을 주말 세컨하우스로 사용한다는 건축주 부부를 만나봅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한옥이네요. 예, 감사합니다. 이 집을 새로 지으신 건가요? 리모델링을 하신 건가요? 한 5년 전에 집을 새로 지었습니다. 위치도 그렇고 여기 정원도 그렇고 사람들이 혹시 지나가다 여기 카페인 줄 알고 들어오고 그럴 것 같아요. 가끔 이제 카페로 잘못 알고 오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무슨 박물관이냐? 라고 묻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또 절이냐고 그렇게 묻기도 하고요. 전문가가 전부 다 지으신 그런 집인 거죠? 전혀 아니고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집을 짓게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제가 4년간의 주말과 4년간 제 허리를 갈아 넣어서 정말 어렵게 지었습니다. 예쁜 정원을 갖고 싶어하는 아내를 위해서 너튜브만 보고 용감하게 무식하게 한옥에 도전한 김대식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벽에 못질도 못하던 남편이 아름다운 정원을 선물해줘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고 있는 아내 김경언입니다. 집을 이게 손수 짓겠다고 얘기할 때 제가 뭐 톱질하는 거 이런 것도 못 봤잖아요, 한 번도. 겨우 이제 못질하는 정도고 피스 받는 것도 관리실에 전화해가지고 좀 박아주세요. 아직 아파트에 못 끌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액자를 아직 못 끌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너튜브에 보면 다 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 고난이도 작업 같은 경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대부분 할 수 있겠다. 뭐 도전해볼 만하다 하고
뭐 정말 무식하게 그렇게 도전을 했죠. 어릴 때 모형배 만들기를 제법 잘했다는 평범한 직장인 김대식 씨. 모형배와 한옥의 어마무시한 간극을 뛰어넘어 용감하게 첫삽을 뜨고 골조와 기와는 한옥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장장 4년에 걸쳐 집을 완성했답니다. 왕초보가 단순한 농막도 아니고 어떻게 무려 한옥에 도전한 건가요? 저도 이제 사실 전원주택에 대한 그런 생각은 원래 좀 있었고 한옥은 좀 짓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터가 경주에 보면 남산이라고 있어요. 남산의 경치 좋은 쪽에 이제 한옥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옥들이 너무 웅장하고 큰 한옥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마음을 좀 접고 있었죠. 접고 있었는데 집사람이 이제 이 땅을 보고 이제 같이 집을 짓자고 했을 때 이제 그래서 아마 또 선뜻 한옥에 대해서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있어서 아마 선뜻 또 한옥을 고려하게 된 것 같습니다. 눈 떠보니 고수의 어쩌다 한옥? 샅샅이 탐구해 볼까요? 원목이 주는 따스한 분위기에 시원한 통창의 조화가 멋스럽네요. 전통 한옥의 중후한 품격도 한껏 살리고 거기에 감성적인 인테리어까지 넘치지 않게 덧입혔죠. 들어와서 보면 이제 한옥의 그 결정적인 장면 있잖아요. 이 기둥과 보와 석가래 이게 쫙 보이는데 이걸 오량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구조를 오량이라고 하는구나. 삼량 한옥에 비해 좀 더 웅장한 것이 특징이래요. 저도 사실은 삼량으로 좀 지으려고 생각도 했는데 제 나름 한껏 좀 멋을 욕심을 좀 부린 거고요. 벽도 그 전통 방식의 벽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벽체를 쌓을 때 고민을 좀 재료 관련해서 고민을 했던 이유가 황토 마감을 하게 되면 단열에 좀 추위에 좀 약할 것 같아서 요즘 ALC 벽돌이라고 그게 이제 그 단열 성능이 굉장히 좋고 황토 벽돌하고 비슷하게 혼자 집 짓기에 또 그런 가공성도 뛰어나고 모든 공정을 전통으로 할 필요는 없었죠. 온갖 자료와 건축 박람회까지 다 뒤진 끝에 비용과 성능 모두 최적인 재료를 찾았답니다. 공정 하나하나마다 그런 너튜브 자료를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 뭐 그런 사례들을 거의 뭐 한 100편 가까이 그것도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 또 중요한 것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거든요. 사소하게 부딪히는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전 세계, 전 우주에도 없는 저만의 방식으로 또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과정마다 이제 또 집사람이 늘 뭐 잘한다 하니까 정말 잘하는 줄 알고 한 가지를 해도 너무나 생각을 많이 하고 공부를 엄청 많이 하고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을 제가 이렇게 지켜봤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죠. 집뿐만 아니라 가구며 선반 하나하나까지 전부 남편의 작품. 아, 여기가 화장실? 책장으로 공간 분리. 어우, 센스 있다. 이렇게 이제 집이 넓고 복잡하지 않아서 오히려 칸막이 벽 겸 이제 책도 꼽아놓고 뭐 소품도 올려놓고 이런 게 이제 점점 실내 인테리어를 꾸며 나가는 그런 건 것 같아요. 거실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제 화장실이 이제 바로 보이게 돼서 이제 화장실 이용하면 좀 불편함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책장을 짰는데 저것을 토치로 굽고 샌딩하고 또 굽고 샌딩하고 그런 3번 정도 스테인을 바르는 것보다 훨씬 이제 색이 좀 자연 발색이 되고 저게 전통 이제 그 동백 기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보면 엉망입니다. 근데 어디가 엉망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거 전부 짜맞춘 거 맞죠? 못을 안 쓰는 짜맞춤 기술은 꽤 오랜 숙련이 필요하다는데 아유 목광방 차려도 되겠어요. 남편의 손길에 구석구석 아내의 감각을 얹혀 완성한 공간. 선생님 저 쌍들리가 어울리나요?
딱 봐도 취향 차이가 있었겠다. 소장님 보시기는 어때요? 네, 매우 잘 어울립니다. 한옥의 한지 등도 좋지만 석가래 해상들리에도 의외로 멋들어진 포인트가 되는 거요. 인테리어 감각은 아내 경은 씨가 몇 수 위네요 뭐. 다 하시는 것도 직접 다 하신 건가요? 조명 구입해 와서 다 하는 건 사실 큰 뭐 어려움은 없었고 사실 이 전기 배선 공사하면서 제가 처음에는 이제 전기 공사도 제가 직접 다 하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설치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누전이 되고 크게 화재가 날 뻔, 2번이나 그렇게 화재가 날 뻔했어요. 싱크대 위에 나사못이 좀 길게 나온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이제 그라인더로 이제 잘라내려고 각도가 잘 안 맞으면 잘 안 잘리고 그게 열을 받아서 붉게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그게 불똥이 튀었어. 천장에 불이 붙었어요, 실제로. 저도 이제 한옥에 불 났는 거 보면 포크레인이 와서 지붕을 다 이렇게 해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망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때가 작업했던 거, 그때는 뼈대 올리고 지붕 겨우 쌓았을 때니까 그것도 이제 몰랐던 거죠. 너무 초보가 쉽게 생각했던 거고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상상을 못 했는데 제일 집지면서 아찔했던 순간이고 지금도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려요. 의욕보다는 안전, 조심 또 조심해야죠. 아찔한 고비를 넘기고 무사히 완성한 집. 거실과 주방을 둘러봤으니 이제 안방으로 가볼까요? 남편 취향과 아내의 감각이 골고루 담긴 정갈하고 매력적인 공간이네요. 저희가 서 있는 이 뒤편으로는 마치 이걸 열면 또 다른 안방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용도인가요? 옷장이고요. 옷장. 예, 옷장인데 이 옷장문은 기성품이고요. 문을 만들려고 이 옷장문하고 창호를 직접 다 만들려고 이제 나무를 다 구입을 했었습니다. 좀 용감하게 재료 구입까지는 했는데 도저히 제가 다 다룰 수 없는 그런 경지더라고요, 이게. 바닥이 저는 이 장판 바닥을 되게 추억이 있어서 되게 좋아하는 바닥인데 마루 쪽에서부터 집안 전체가 다 여기가 장판지 바닥으로 시공을 하셨네요. 네, 이거 시공하실 때 어려움이 있지 않으셨어요? 벽지 중에 비슷한 제가 이제 좀 이런 따뜻한 느낌의 색이 있어서 구입을 해서 이렇게 풀을 먹여 보니까 이게 종이가 너무 얇아요. 네. 너무 얇아서 이제 이게 두 사람이 같이 들어야 되는데 이게 자칫하면 찢어지고 네. 자칫하면 말리고 굉장히 작업하기 어려웠습니다. 비용 좀 아껴보겠다고 바닥을 벽지용 한지로 하는 바람에 아내도 울고 장판도 울고 아이고 과정은 눈물겨웠지만은 이만하면 훌륭한데요. 저는 괜찮은데 남편이 늘 이제 여보 이봐 삐뚤하게 홈이 생겼어 울퉁불퉁해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다 얘기를 하니까 뭐 그건 어쩔 수 없이 뭐 그래도 여보 2% 부족하지만 만족하잖아 너무 좋아 이렇게 그래가 저희들은 항상 2% 부족하다 우리가 입에 붙었어요 사실. 네. 아 또 2% 부족하네. 2% 또 부족하네 이러고. 이제 가을볕 따사로운 쪽마루로 나와 앉아봅니다. 이게 근데 약간 제 느낌에 보통 쪽마루보다 조금 여유가 있는 그런 편이랄까? 쪽마루에 좀 욕심을 냈고요. 이게 90cm입니다. 쪽마루 위에 서서 이 문을 열었을 때 쪽마루를 비키지 않고 열 수 있도록 좀 충분한 이제 여유를 줬고요. 이 쪽마루를 90cm로 이제 충분히 뽑아낼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여기에 처마 길이를 제가 좀 충분히 좀 뽑았어요. 한 120cm 정도로. 내 맘대로 지는 집이니 각각 저통 한옥의 평균보다 넉넉하게 뽑아낸 거죠. 그런데 이 쪽마루에 아내의 땀과 눈물까지 배어 있다는데 저 기다란 나무가 마루판을 지지하는 장선이라는 건데요. 제 아무리 고수라도 혼자서는 역부족인 작업이랍니다. 모든 공정을 집사람 없이 저 혼자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다 지었으니까 당신 선물이야 하고 주고 싶었는데 쪽마루 짤 때 그 장선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갔어요. 제 평생에 처음으로 그렇게 무거운 걸 들었던 것 같아요.
그 테이블에서 그 기계 소리가 엄청 시끄럽거든요. 무겁기도 하고요. 남편 막 큰 소리 치고 막 기계 소리 막 돌아가고 이러니까 저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버겁고 밀어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심정은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저 울고 싶었어요. 그게. 네,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눈물의 장선 고개를 넘어 이후는 오롯이 남편 혼자의 힘으로 이렇게만 보면 한 번에 쓱쓱 완성한 것 같지만 실전의 벽은 히말라야 고봉이었대요. 노트북만 보고 했는데 사실 그게 보는 거하고 하는 것은 정말 천지 차이더라고요. 뭔가 여러 가지 나무를 짜맞추고 하는데 항상 안 맞아요. 항상 뭐가 잘못되어 있고 몇 개는 이제 땅을 바라보고 있어요. 잘라야 될 부분을 반대편을 잘라놨다든가 그게 항상 그런 실수가 생기더라고요. 하자가 늘 생기고 부족한 거지만 그 가기 위한 저는 이제 그런 하자가 있지만 그건 숙련도의 문제고 숙련도는 시간을 들이면 이렇게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숙련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일머리입니다. 일머리. 그러면 어느 쪽이세요? 처음부터 이제 기술은 있었는데 숨겨놨다. 그런 거야? 두 번째는 하다 보니까 나한테 이런 재능이 있었네. 저도 놀라는 거죠. 이제 저를 재발견하는 거죠. 또 실력은 없는데 완성도까지 추구를 하다 보니까 보면 늘 2% 부족하고 그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늘 부족하다. 지금은 제법 이제 일머리도 트이고 이제 제법 이제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퇴직하고 업으로 하는 거. 악전 고투 끝에 한옥을 완성해 보니 정원 꾸미는 것쯤은 이제 취미 활동 수준. 그 중에서도 도움 화덕은 고수의 야심작이랍니다. 어머나 피자 구우시게요. 피자는 역시 화덕 피자가 진리죠. 정통 이태리 피자 부럽지 않겠다요. 제가 전원주택을 지으면 꼭 한번 만들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피자 오븐 화덕입니다. 제가 피자를 좋아한다기보다도 이 둥근 도움식으로 만드는 오븐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좀 정밀한 작업과 난이도가 좀 있어요. 화덕은 전원주택을 꿈꾸는 이들의 넘버원 노망 아니겠어요? 그런데 도움을 쌓는 게 여간 까다로운 공정이 아니라는데. 어쨌거나 일단 시작하면 끝장을 보는 성격이 고수의 비결이랍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기 어려운 게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대단하죠? 와, 불맛 제대로겠다. 군침 도는 거. 쪽마루에 걸터 앉아 화덕에서 갓 구워낸 피자를 나눠 먹는 부부의 달콤한 주말 오후. 세상 부러울 게 없겠는걸요. 맛이 어때요? 사랑이 담겨 있어서 너무 맛있어요. 그럼요. 이 모든 게 사랑이고 말고요. 이 좋은 가을날 소장님도 정원 좀 누리다 가셔야지요. 파고라에 지금 나와서 앉으니까 정말 휴식이 되는 것 같아요. 항상 거주하시는 데가 아니고 세컨하우스처럼 이제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오시고 그러면 여기 지금 이렇게 정성 다해서 키우시는 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그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는 퇴근하고 와서 물을 주고 했거든요. 한 2년 정도를 그렇게 했어요. 여보, 꽃을 구경해야 되는데 당신은 물만 주고 2시간 물만 주고 지금 9시 되고 넘어가야 되니까 그건 좀 아니지 않나.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렇게 관수 시설을 해서 자동으로 물 줄 수 있게끔 해주겠다. 타이머로 설정을 해놓으면 알아서 물이 분사되는 자동 급수 장치 덕분에 올여름 폭염에도 정원은 무사 안녕했대요. 아내 사랑도 고수의 경지네요. 그런 것까지 가능하면 이제 이 집은
끝난 건가요? 이게 저희들이 한 번씩 변화를 주고 싶을 때도 있고 해서 또 새로운 어떤 그런 걸 만들 수도 있고 뭐 작은 공간이긴 하지만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네. 여전히 주말마다 공구와 한 몸이 된다는 대식 씨. 이제 이런 소품 정도는 시행착오 없이 한 번에 뚝딱 만들 정도가 됐대요. 배운 게 아니라 그냥 물대중이나 감으로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런 이제 유튜브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목수들이 작업을 하는 거 보고 제가 제 나름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 뭘 만드는 게 그렇게 재미나신가요? 재미있죠. 재밌고 지금은 또 어느 정도 이 조금 기술이 생기다 보니까 그 재미가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생각하면 참 우습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이런 데 대한 부담감이 전혀 없어요. 저 인자에는 황금의 어떤 기운이 흐르지 않았을까. 금손이십니까? 아닙니다. 황금손입니다. 아버녀 황금손 건축 탐구 집이 인증합니다. 네. 우리 아내나 또 애들이 가마솥에 같이 백숙을 해 먹는다든가 또 그런 피자 화덕에 피자를 구워 먹고 같이 즐기고 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나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 공간 그런 시설들이 우리 가족들한테 더 어떤 즐거움을 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 굉장히 또 그 과정들이 즐겁고 또 다 되고 난 다음에 같이 즐기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 집이 한옥이라는 걸 점점 잊어버리게 됐어요. 그 이유는 구석구석 그 손길이 닿아 있는 건축주분의 그 노력과 굉장히 큰 용기를 내셨을 그런 장면들이 기억에 남아서 내가 정말 집을 짓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낼 수 있는 그런 커다란 첫 번째 발자국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지 않았나. 왕초보에서 제야의 고수로 등극하기까지 그 용기에 불을 지핀 건 아마도 가족에 대한 사랑일 겁니다. 여보, 혹시 당신 금손도 아닌데 방송 보고 따라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 누군가에게 도전의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것, 집 한 채 뚝딱 짓는 것보다 훨씬 더 보람된 일 아닐까요? 이번엔 경기도 광주 곤지암에 왔습니다. 고수들은 주로 골짜기에 사나 보죠. 기분이 풍요로워지는 것 같아요. 요즘 날씨도 좋아지고 저쪽 건너편을 보니까 집들이 새로 지은 집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오래된 집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있는 이 마을의 풍경이 되게 아주 정겹네요. 강렬한 빨간 지붕이 시선을 강탈하는데 의외로 수수한 이 집이로군요. 이 집이 주차장도 되게 특별하게 공을 들여서 지으신 것 같아서 야, 이 집안에는 또 무슨 이야기가 있을까 되게 궁금해지네요. 그러게요. 예사롭지 않은 감성이 엿보이는데 주인장이 어떤 분들일지 어서 만나보고 싶네요. 건축탐구집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제가 바깥에 오면서 이렇게 봤었을 때는 집이 먼저 외형이 눈에 띄는데 신축으로 들어오신 것 같지는 않아요? 한 20년 된 그 집인데요. 저희가 한 2년 전쯤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외부는 거의 뭐 손은 안 되는데 내부 리모델링 좀 해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고수의 집이라기에는 외관은 그냥 평범한 경량 목조주택. 그래서 내부가 더 기대되는 집입니다. 들어오면서 보니까 정원 한가운데 바나나 나무가 있어요. 바나나과인데요. 파초라는 나무인데
제가 건축탐구 집을 애청하고 있는데 그 보다 보니까 그 파초를 심어놓은 집이 이게 너무 아름답게 보여가지고 여기 워낙 화단이 없었어요. 그냥 다 여기 잔디였는데 저희는 이렇게 딱 들어왔을 때 집이 먼저 딱 정확하게 보이는 것보다 그냥 살짝 이렇게 가려져서 보이는 게 더 예쁠 것 같다 싶어서 여기다 좀 이렇게 큰 나무를 이렇게 좀 심은 이유도 좀 있긴 해요. 조경 전체의 느낌으로 봤었을 땐 아주 깔끔하고 뭐 질서정연하고 이렇다기보다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집 안도 이제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좀 자연스럽고 좀 이렇게 뭐 손때도 많이 묻고 하여튼 그런 느낌들, 자연스러운 느낌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정원도 그런 게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화단 속의 배열도 뭔가 예술적인 것 같죠? 구석구석이 프로방스 시골집 같은 여유로운 감성이 엿보이는 집인데 20년 된 이 구옥을 고수는 어떻게 바꿔놓았으려나요? Ooh la la la. I'ma need to hear you say it out loud. 와, 역시 My name slips out your mouth. 왠지 빈티지한 분위기가 아닐까 예상했는데 네, 제 짐작이 적중했네요. So you lace your kisses on me. Green eye. 전체적으로 우드 인테리어가 따스함과 깊이를 더하는 공간. Always hit how you know just 주인장 취향이 이렇구나. 어떻게 이런 집이 탄생했는지 더 잘 알겠네요. 전원주택에 살고 싶어하는 아내를 위해 새집 대신 헌집을 싹 고쳐서 선물한 남편 유성열입니다. 말만 하면 다 해주는 금손 남편 덕분에 매일매일 새로운 집에 살고 있는 아내 성희입니다. 저는 원래는 그냥 아파트 생활에 그냥 모던하고 심플한 생활의 편리성을 되게 그냥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삶이 연애하면서 성향이 굉장히 틀리더라고요. 남편은 굉장히 옛 것 좋아하고 레트로한 거 좋아하고 빈티지한 거 좋아하고 연애할 때도 저는 백화점 가길 원하는데 남편은 뭐 도깨비시장, 청계천 그런 데 데리고 가고 미대 초각과 선후배로 만나 불같은 사랑에 빠진 두 사람. 연애 4년, 결혼 26년, 도합 30년째 여전히 달달 굿떨어진대요. 아내의 성향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좋으면 좋은 거 아닌가 약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데이트도 그 광릉 수목원에 갔다 왔고요. 그러니까 숲이나 뭐 자연 그런 이제 황학동 시장이나 뭐 주로 그런 데를 갔던 것 근데 같아요. 저는요 정말 식물은 안 좋아하고요. 재래시장 별로 안 좋아했고요. 지금은 달라요. 근데 정말 그냥 깔끔하고 모던하고 심플하고 그냥 정말 백화점 쇼핑이나 가고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이 남자 뭐지라고 어떤 식으로 생각했어요? 별 생각이 없어서 그냥 남편이 하자는 대로 그냥 따라가고 남편이 하자는 대로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대시를 한 상황이었어서 아무도 안 믿어요, 근데. 저희가 거실에 이제 들어와 봤는데 처음에 오셨을 때 이 집은 상태가 어땠나요? 전체가 다 도배로 돼 있었고요. 그 예전 한 20년 전의 인테리어라 부엌하고 거실을 이렇게 나누는 경계 파티션도 한쪽에 돼 있고 그런 이제 오래된 느낌이 방 있어요. 바닥은 비닐장판. 자재는 낡고 인테리어는 올드하고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던 상황. 이왕이면 깨끗하게 새로 짓지 왜 하필 이런 구옥을 선택하셨을까 그래? 재정적인 여건도 있기 때문에 뭐 비용을 내가 들여가지고 근사하게 지을 상황은 안 되는데 이제 건축탐구 집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직접 짓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하니까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구옥을 사면 시간 되는 대로 이렇게 계속 고치면서 우리 스타일대로 이제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정말 같은 집 맞나요?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니 그야말로 환골탈태 상전 벽해가 따로 없네. 이 거실을 딱 들어오자마자 약간 시멘트 재질의 느낌이 나는 벽도 그렇고 노출 콘크리트 느낌을 참 좋아하는데
여기가 이제 목조주택이다 보니까 미장? 유럽 미장이라고 네, 시멘트 가루가 섞인. 이것도 직접 하신 거예요? 예. 네, 저 높이까지 다. 철거할 때 비계를 설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 달 정도 제가 빌릴 수 있겠냐 했더니 빌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제가 이용해가지고 이제 높은 데까지 이제 제가 직접 했죠. 거실 1, 2층에 뚫려 있는 구조라 천고가 이렇게나 높은데 남의 손 빌리지 않고 혼자서 이 분위기를 완성했답니다. 원래 이쪽 유리창 쪽도 합판으로 마감이 되었던 건가요? 여기도 원래 그냥 벽지로 돼 있던 건데요. 뭘 할까 이제 하다가 고민하다가 합판 마감으로 결정을 하게 됐어요. 옛날 빈티지 카페 같은 데 가면 합판 소재로 해서 많이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 느낌이 너무 좋았고 그래서 남편이 손쉽게 다루고 거기다 또 오일 스테인을 바르면 나무 느낌도 자연스럽게 나고 하면서 그 느낌이 참 괜찮더라고요. 가정집 인테리어에 합판이 웬 말인가 했는데 저렴한 합판이 이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을 낼 수도 있군요. 못자국도 막 엄청 뚫어요. 이리저리 옮기다 보니까 못자국이 많거든요. 그 못자국 많으면 뭐 사진 같은 거 하나 붙여놓든지 뭐 스티커 하나 붙여놓든지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빈티지가 그래서 좋아요. 깔끔하지 않아도 티 안 나요. 좀 긁혀도 티 안 나고 그래서 좀 너그러워지는 그게 좋아요. 이왕 했는데 사실 솔직히 마음에 안 든다 한들 안 좋은 소리 해봤자 뭐해요. 그냥 분명히 더 잘할 수 있는데 거기 더 잘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그냥 잘한다 하니까 더 잘해졌어요 진짜. 겨울에 여기 거실을 훈훈하게 하는 거는 그런 바닥 난방하고 여기 보이는 화목 난로가 담당을 하고 있나요? 바닥 난방은 전혀 이제 안 하고 있고요. 화목 난로만 오로지 100% 네, 난방을 하고 있어요. 전체를 2층까지. 여기에도 이제 2층에 방이 있는데 거기는 좀 춥더라고요. 여기에 또 집이 단열이 좀 취약하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화목난로 너무 좋으니까 2층 거기에다 좀 작은 화목난로를 하나 설치할까? 아내가 화목난로를 설치하느니 여기다가 이게 창처럼 구멍을 뚫으면 저 온기가 바로 이제 들어가니까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좋은 생각인 것 같다 해가지고 월시고 부부가 아주 꿍짝이 그냥 그런데 너무 무리수 아닌가요? 만약에 효과가 없으면 어떡하죠? 있을 거라고 좀 없을 것 같지 생각하는데요. 않아요. 만약에 효과가 없다면은 다른 용도로 활용하든지 아니면 원상복구를 할 수도 있고요. 네. 고정관념의 뒤통수를 탁 치는 집. 이런 뒤주도 오랜만인데 어디서 이런 유물을 발굴해서 장작 보관함으로 쓸 생각을 다 하셨을까요? 북유럽풍이가 했던 전등은 폐공장에서 버려진 거였대요. 보물 찾기 하는 재미가 쏠쏠한 집이네 그려. 거실하고 부엌을 구분하는 것도 되게 독특한 방식으로 구분을 하신 것 같아요. 한 40년 된 아파트 베란다 문이었어요, 저게. 저 나무 질감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오래된 그 나무의 느낌이. 네. 그래서 저거를 그냥 요 용도로 하려고 갖고 온 게 아니라 어디든 쓸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갖고 왔는데 아내가 그걸 보더니 여기 파티션으로 하면 좋겠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금손이는 사실 이쪽이고 이쪽은 금손이가 시키면 척척 알아서 하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밑쪽을 봤을 때도 예쁘잖아. 느낌이 좋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쓰레기잖아요. 그거를 저희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잘 예쁘게 단장돼서 저희가 이제 가져오면은 바로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갈고 오일 스테인 바르고 느낌을 저희 나름대로 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딱 이렇게 딱 느낌 있게 이렇게 감성 있게 또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이렇게 금속 소재들은 보통 부모님이 전에 이제 고물상을 하셨어요. 거기 가면 진짜 보물들이 많아요. 저희 부모님은 여기 또 뭐 이런 걸 했냐, 뭐 이거는 그냥 웃으세요. 어이없으니까 웃으시는 것 같기도 한데 그냥 뭐 다 큰 자녀니까 그냥 뭐 본인들이 보실 때는 당신들이 보실 때는 좀 이해가 안 가고 왜 굳이 이렇게 했을까 하는데 별 말씀은 없으세요. 그냥 웃고 마세요. 거실 옆에 방이 하나 있네요. 당연히 안방이겠지 했는데
부부가 함께 일도 하고 이런저런 취미 활동도 하는 작업실 겸 멀티룸이랍니다. 작업실 옆에 욕조라? 이것도 신선하네요. 보통은 거실 옆에는 이제 안방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처음에 첫 해는 침실로 사용을 했었어요. 한 해를 살아보니까 여기를 작업실 공간으로 하는 게 저희 생활 패턴에 더 좋겠다. 여기는 원래 옷방이었어요. 여기가 침실이니까 옷방이고 욕조를 내가 너무 놓고 싶은 로망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오픈돼서 욕조를 놓게 됐어요. 원하는 대로 공간을 이리저리 바꿔보시고 이제 살다 보니 이게 훨씬 더 편하다. 그러면 그 얘기는 내년엔 여기가 다시 안방이 될 수도 있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오늘은 집 구상을 위한 전략기획실로 변신. 여기서 그때그때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을 스케치해 둔다는데요. 또 어디로 어떻게 바꿔보시게요? 앞에 정원에 잔디가 깔려 있잖아요. 그 잔디를 사구석으로 깔까 유럽식 정원처럼 돌로 쫙 깔면 좋을 것 같아서 그거 지금 정원 구상하고 있어요. 미대 출신 부부에게 집이란 또 다른 화법. 집도 부부도 머물러 있지 않고 변화와 진화를 거듭해가는 중이랍니다. 저는 집이라는 공간이 어떤 틀에 딱 정형화된 그런 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아파트를 벗어나서 이곳에 온 거기 때문에요. 그런 틀이라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으면은 꼭 이렇게 해야만 돼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도 괜찮아. 그게 집이라는 것이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아내가 구상한 독특한 그림을 매번 그거 좋겠다 맞장구 치며 즐겁게 구현해내는 남편. 아내가 아이디어 뱅크가 된 것도 남편이 금손 고수가 된 것도 결국은 다 서로의 덕분이랍니다. 남편분이 워낙 손재주는 좋아요. 그리고 거기다 또 조각을 했기 때문에 워낙 만들고 하는 거를 이제 저희 서로 그런 거는 그냥 익숙해요, 사실. 집을 지어가는 과정 중에 안 해보던 것도 이제 하다 보니까 점점 좀 성장한 거죠. 안 해본 거에 대한 거는 누구나 선뜻 하기 쉽지 않잖아요. 두려움이 있긴 하는데 일단 이제 원하는 거를 얘기를 들으면은 이걸 어떻게 이제 구현을 해줄까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드디어 주방인가요? 와, 뭔가 살림집 주방이라기보다 커피향이 솔솔 나는 빈티지 카페 감성 물씬해요. 정말 엄청난 이야기가 있는 금손의 작품들이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이제 천장이 짙은 스테인 컬러로 해서 된 거하고 뒤에 이제 적벽돌로 된 주방의 벽. 요랬던 주방이 고수의 손길로 요래됐당. 아유, 이쁘다 정말. 외부에 쓰는 재료인데 어떻게 실내에서 쓰시게 됐는지. 안쪽에도 좀 약간 벽돌 느낌이 나면 좋겠다 이제 아내가 생각을 했는데 고벽돌에 이게 안쪽 살이에요. 그러니까 백화 현상이 없는 그런 좀 깨끗한 느낌. 이 정도 선에서 절충하면 좀 지저분해 보이지도 않고 주방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선택해서 저희가 이제 직접 시공을 했죠. 벽돌을 쌓을 때 이제 되게 큰 역할을 하는 게 이 줄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의 차이도 있잖아요. 그 줄이 없이 그냥 벽돌 면만 딱 보이게 하는 것 같아서 되게 심플해 보이고 깔끔해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데 이걸 그래요? 감사합니다. 사실 줄눈을 넣고 싶었는데 하다 보니까 줄눈 넣는 게 너무 고난이더라고요. 아니 줄눈을 넣어달라고 시키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남편은 다른 거 할 일이 많고 사실 이거는 딸하고 제가 했거든요. 그래요? 줄이 사실 안 맞아요. 자세히 보면. 그래서 자세히 안 봐도 안 맞아요. 막 이쪽에 막 춤을 추고 있고 막 그래서. 솔직히 여기 타벽돌 붙일 때 둘이서 하라고 그러고 제가 방법도 설명해 줬어요. 뭐 줄을 이렇게 쳐가지고 수평을 잡고 출근했다가 퇴근해서 밤에 와보니까 완전히 이거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이거 따라서 이렇게 붙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줄을 치고 하라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귀치 번거롭고 하니까 그냥 눈대중으로 한 거예요. 이미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그럼 이것도 이제 나중에 가면은 이야기거리가 되겠구나. 빈틈없이 완벽한 것보다 조금 어설퍼도 추억이 깃들어 더 사랑스러운 공간. 이 조리 도구들은 설마 삐뚤한 걸 가리는 용도는 아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띄는 거는 뭐니 해도 이 노란색 타일인 것 같아요. 처음에 인테리어 할 때는 이 타일은 안 붙어 있었고요. 그냥 합판 그 상판이었는데 타일 느낌을 어디서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노란색이 빈티지 감성이랑 컬러가 매치가 잘 되는 듯한 느낌이 들고 해서 이렇게 하게 됐어요.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보시면요, 모자이크 타일이라서 줄눈이 굉장히 많아요. 행주질하거나 그럴 때 이게 걸리적거리기도 하고 음식물이 여기 잘 이렇게 좀 끼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만약에 타일을 하시고 싶으시면 이 각이 좀 큰 타일, 10각 이상의 뭐 그런 타일을 하시면은 훨씬 더 마음에 드시게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편리하게. 솔직 후기와 팁을 말했지만 그래도 예쁜 게 최고라네요. 무용한 곳에서 행복을 빚는 게 예술의 일이잖아요. 어느 정도로 과감하냐면요. 직사각의 긴 그 한 뭐 8명, 10명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을 원했어요. 약간 통나무로 이렇게 돼가지고 좀. 근데 그걸 고민하다가 아내가 원형이 갑자기 뭐 꽂혔는지 원형을 사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원형 테이블을 한 이게 100만 원짜리거든요. 오늘 와보니까 저렇게 위에다 페인트 칠해가지고 막 해놓은 거예요. 이게 상의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해봤대요, 그냥. 뭐 해봤는데 어떻게 해요, 뭐. 느낌이 어떠냐고 그러면 또 리액션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좀 독특하다, 매력적이다,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전 몰랐어요. 티는 안 내죠. 이거 100만 원짜리인데 이런 티는 안 내죠. 저는 이렇게 자꾸 바꾸는 게 제가 하고 싶은 거, 제 취미 생활이기도 하잖아요. 하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를 계속 담아가는 거죠, 집에. 취향대로 차곡차곡 채워가는 집. 2층으로 올라가 봅니다. 아니, 화장대가 왜 복도에 나와 있을거나? 공간 활용도 가구 배치도 뭔가 좀 낯설고 무질서해 보이지만은 바로 그 점이 이 집만의 질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방금 부부 침실 봤는데 이 집은 안방이 2개인가요? 이 공간에 들어왔는데 제가 여기를 이 공간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어떤 방인지 저는 짐작을 못 하겠어요. 딸방이에요. 따님 방이요? 네, 딸 방 겸 가족실로도 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세 가족이 함께 있는 걸 너무 이제 좋아하다 보니까 딸도 퇴근하고 남편도 퇴근하고 좀 피로도 풀 겸해서 이제 밥 먹고 안마 의자 하면서 TV 보면서 다 같이 이렇게 이제 대화도 나누고. 저희가 보통은 그렇게 용기를 잘 못 내잖아요. 생각이 되게 자유로우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도 참 부러운데요. 방송 일주일 전 곤지암에서 날아온 놀라운 소식. 설마 했는데 진짜로 벽을 뚫으셨네, 세상에나. 거침없는 실행력도 고수의 기본 덕목인가 보다. 아이고. 집이랑 그랬을 때 너무 많은 정의가 내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걸 하나하나 쌓아가고 만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이것저것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고 힘을 주고 그런 거 할 수 있는 참 감사한 공간이다. 이걸 보고 따라했는데 제가 한 거보다 좀 미숙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스타일의 느낌을 좋아한다? 뭐 다른 느낌도 있겠지만 하여튼 본인이 생각하는 느낌의 이 정도의 퀄리티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 이해해 줄 사람이 꼭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함께하는 사람이 좋아해줘야죠. 해저 몰면 내 식구 밥을 짓고 서로 마주보며 미소를 짓고 집이란 공간은 결국 따뜻하게 사랑을 지어가는 곳. 천하의 그 어떤 고수도 출발은 분명 사랑하는 이들의 행복이었을 겁니다. 슈퍼 2 등급을 받은 집들만 모여있는 아주 특이한 단지거든요.
인테리어 내부 공사를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한 7천 정도요? 7천이요? 초록색 타일? 타일로 비용을 좀 많이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패시브로 지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